의외로 돈 버는 능력. 다섯 번째 주제로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을 협상이라고 그래요. 대화와 타협을 이용하지 않고 강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죠.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런 건 협박이라고 하고, 저는 협박이 아닌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내 동영상에서 설명이 돈 버는 능력이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돈 버는 능력이다, 권위 있는 것이 돈 버는 능력이다, 설득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설득의 다음 단계가 협상입니다. 협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좀 거창하게 생각해요.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협상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고려 거란 전쟁 시절에 서희의 외교 담판 뭐 이런 거. 협상은 엄청나게 거창한 걸 사람들이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협상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협상은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와도 협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헬스장을 등록해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근데 한숨 더 잘까, 헬스장 갈까, 막 이런 내적 갈등이 있잖아요. 이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래, 그래도 헬스장 가자. 더 자자. 선택하잖아요. 이 과정이 협상이에요. 내 스스로 나와 하는 협상입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나 중국집에 왔는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그래, 어제는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짬뽕 먹자.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협상이죠. 다른 타인과도 협상 많이 해요. 뭐 회사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나갈 때, 야,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김치찌개 먹을까? 뭐 돈가스 먹을까? 돈가스 먹으러 갈까? 이렇게 메뉴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협상이죠. 그리고 조금 약간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취직하는 과정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취직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죠. 자기소개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글로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를 생각해야죠. 내가 어느 부분을 어필을 해야 회사에서 나를 뽑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쪽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를 어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서류 면접 통과했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얼굴을 보는 거죠. 서류 심사 통과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도 설득의 과정입니다. 취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당신 우리 회사 다닐래요?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케이, 이제 다니기로 했어. 설득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협상이죠. 연봉은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잘 되면 내가 높은 연봉을 받고 그 회사를 다니는 거고, 협상이 잘못되면 내가 낮은 연봉을 받고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새로운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상담 실장이 상담을 합니다. 우리 학원은 뭐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수학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죠. 학생한테 그동안 수학 공부하는데 힘들었지. 하지만 여기서는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수학이 재밌을 수 있어. 우리 학원 선생님 수학 잘 가르쳐.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럼 저는 이 학원 등록해서 다닐게요. 오케이. 자, 설득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협상인 거죠. 시간표는 어떻게 짤까요? 언제 시간이 나나요? 혹은 학원 원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측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학원 원비를 책정을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데 해서 협상 결렬. 반대로 학부모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학원비를 낮게 책정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데 하고 협상 결렬이 되죠. 이렇게 협상은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협상하는 능력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뭐 교통사고 나서 합의를 봐야 돼. 이런 경우. 물론 제가 직접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합의를 볼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이 협상인 거죠. 그때 협상을 잘해야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봉이 높은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협상을 안 하고 그 연봉 협상을 하는 사람을 중간에 끼고 협상을 하죠. 스포츠 스타 본인이 직접 구단한테 나 연봉 얼마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끼고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을.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돈을 버는 거고,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조금 주는 것이 돈을 버는 거죠. 이처럼 협상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게 협상이에요. 나 자신과의 협상, 옆에 있는 타인과의 협상, 그리고 약간 불특이한 얘기로 내가 취직할 때, 뭐 연봉 협상할 때 여러 종류. 가족 사이에도 협상을 해요. 가족 사이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제 자녀가 저한테 아빠 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이패드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도 있죠. 또는 제가 제 자녀한테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이패드 사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죠. 협상은 정말 과장되게 말하면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협상이 나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협상하면 뭐 외교 협상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과 관련 없고 저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협상은 나 자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협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협상의 방향성은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윈윈이에요.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너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요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호혜적 관계라고 그러죠. 호혜적 관계.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너에게도 이득이 되는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너무 큰 이득이 주고 나는 이득이 적어 혹은 나는 오히려 손해를 봐. 이런 형태의 협상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협상은 파기되는 게 바람직해요.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윈윈하는 협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협상을 잘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가 가능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협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보는 협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양보하는 이런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계속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협상을 하면 당연히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려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하고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잘해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을 해야 그 관계가 오래 유지돼요. 한쪽만 이득이 되는 협상은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이 관계는 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하면 거래처가 있잖아요. 거래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해야 거래처와 내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서로 이득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이득이 되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득이 덜 되는 이런 불합리한 비합리한 협상을 하게 되면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의 팀장이 이렇게 업무를 배분할 때, 너 이거 해, 이렇게 업무를 배분할 때도 그 과정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지죠. 네,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이거 저한테 너무 과중한데요. 이 일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 일은 네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길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너무 저한테 너무 과중한데요? 일이 많은데요? 일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일을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팀의 리더, 팀의 지도자는 이렇게 업무 분담을 잘 해야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성과도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돈을 버는 능력이죠. 팀의 리더도 마찬가지고 팀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팀원에서도 팀의 리더랑 내가 무언가를 업무 분담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를 협상을 할 때 내가 협상을 잘해야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돼요. 내가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다. 이건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야. 그래서 협상을 잘해야 어디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개인적인 관계든 회사 사이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협상을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협상을 잘하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이 협상에 관련돼서 나도 협상을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마땅한 자료를 못 찾았어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추천할 만한 책이나 추천할 만한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협상을 잘하고 싶은데 협상을 잘 못해요. 협상을 잘 못하는데 협상을 하는 능력을 저도 잘 못하지만 제 이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협상 잘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협상이 중요한지 몰랐죠?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협상하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주위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설명 잘하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니까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네. 나도 이렇게 설명해야지. 해서 주위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거 역지사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구슬리는구나. 괜히 괜한 말 해가지고 상대방 열받게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구나.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니까 권위가 느껴지네. 그럼 나도 그러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옆에 주위 사람 중에 또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설득을 잘하는구나. 주위 사람 중에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협상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설명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제가 watch and learn, 제가 이 문구를 좋아하는데 보고 배워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설득 잘하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협상 잘하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고 배웁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5번째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것들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설명을 잘하는 것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득을 잘하는 것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능력, 설명하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권위 있는 모습, 설득, 협상,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버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5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섞여 있어요. 그죠? 최종 목표는 협상입니다. 최종 목표는 협상인데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잘해야 하고,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잘해야 하고, 논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학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려야 상대방이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겠지? 그러면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즐거워하겠지. 기분 좋아서 내 협상에 우호적으로 반응하겠지. 이런 말은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 이게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어느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목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협상인데 이걸 구분하면 5가지죠. 이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춰서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상하는 능력을 얻어서 돈을 버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권하고,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속 까고 있는 그 페미니즘, 맘충, 그리고 캣맘, 사실은 하나 더 얘기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죠. 사람들이 막 힘들게 만들어. 심지어는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학부모가 그 학교 선생님한테 갑질해가지고 막 학교 선생님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질하지 않고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에 참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너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 되지, 이게 호혜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지금까지 발키리였습니다. 마칠게요.